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오늘은 자연사 광어야의 몸 평가 및 운동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광호 씨는 내추럴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있었는데 동현 씨가 생각하기에 내추럴이 맞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거는 당사자 말고는 사실 뭐 아무리 도핑 테스트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 혼자만의 생각, 진짜 정답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2016년도, 2018년도 옛날에 그 광호야라는 사람이 시합을 뛰던 그 시절의 몸 상태와 컨디션, 그리고 이제 뭐 내추럴 대회라고 하면서 도핑 테스트를 통과하는 요즘 시절의 뭐 몸의 바디 상태,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 예전 시절, 뭐 2018년도 이전에는 약을 사용하는 사람 같다라는 징후가 있어요. 뭐 볼륨이라든지, 뭐 수분 보유라든지, 특징적인 혈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약물 사용자가 띄고 있는, 지니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내추럴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근데 만약에 그런 몸 상태랑 바디 컨디션이 계속 도핑 테스트를 하면서도 5년, 10년 요즘도 유지가 똑같이 되고 있다면 내추럴로도 저게 되는 유전자인가 보다. 굉장히 유전자가 좋고 뭐 운동과 음식만으로도 약물을 사용하는 정도의 그 몸 수준까지 올라왔구나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도핑 테스트를 좀 강하게 하는 대회들을 나가는 요즘은 그때보다 몸이 굉장히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육량이나 뭐 사이즈, 근육 강도 이런 것도 굉장히 감소를 했고, 아나볼릭적인 부분, 피하의 근육의 수분 보유 상태라든지 혈관이라든지 뭐 피부의 질감, 스킨 상태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다르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짜 정답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봤을 때 평생 동안 계속 내추럴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몸이 어떠냐, 그게 몸이 좋은 거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뭐 그 사람하고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그 사람하고 나쁜 일이 있었던 적도 없고 뭐 좋은 관계도 아니고 그냥 모르는 사이지만, 그냥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는 일반 보디빌더들 같은 경우엔 한두 부위 정도가 엄청나게 정말 극단적으로 좋은 장점 부위들이 있어요. 그러고 또 한 두세 부위 정도는 극단적으로 또 없는 부위. 이 부위는 운동을 안 하나? 이 부위는 왜 이렇게 근육이 없지? 너무 심한데?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상류층으로 넘어가면 좀 클래스가 높아지는 탑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 단점이 좀 적어지고요. 뭐 단점이 딱 하나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골고루 비슷하게 좋다든지 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광호야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좋아 보이는 장점인 부위가 단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얘는 가슴이 왜 이렇게 좋아? 얻어 걸렸나 보네. 얘는 어깨가 왜 이렇게 좋아? 이거 얻어 걸렸나? 아니면 어깨 운동을 잘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좋은 부위가 전완근, 종아리, 승모근, 대퇴이두, 햄스트링 전체적인 작은 근육, 좋은 근육, 큰 근육을 포함해서 단 한 부위도 엄청나게 장점인 부위가 없다. 이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럼 단점은 무엇이냐? 단점도 어디가 딱 단점이라고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좀 부족해요. 비슷비슷하게 부족하단 말이죠. 근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이제 한 주먹형을 예로 들면, 주먹형은 또 몸 중에 딱 하나, 가슴 같은 경우는 근육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비해서는 가슴이 많이 발달해 있네 이런 생각이 유일하게 한 부위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한 부위가 이제 광호야는 아직은 없다. 뭐 앞으로나 5년 뒤나 미래에는 생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없다라는 게 제 파악과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뭐 선수로서 가능성이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그런 거는 일단 예전보다 더 발전하고 있는 선수, 성장하고 있는 선수는 되게 무서운 선수거든요. 근데 광호야라는 사람은 더 좋아지고 있는 것보다는 더 안 좋아지고 있거나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로 될 것 같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실내 클리닝 액이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아니 일단 내가 이거 오늘 보고 나니까 셀프 세차랑 수세차를 못할 것 같아. 이걸 보고 나면은 어쩔 수 없어. 광우 씨가 밀고 있는 운동법이 굉장히 독특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밀고 있는 운동법이나 이제 방법들이 현재 한국 헬스인들의 수준과 문화, 정서에 굉장히 알맞은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헬스라는 운동을 접하게 되면 이제 헬린이들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해요. 왜냐면 PT를 안 받고서는 뭐 하루에 몇 세트를 몇 시간을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지? 어느 부위를? 이게 막연하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트레이너, 보디빌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그거는 이제 사람 신체 능력마다 다르다, 운동 수준마다 다르다, 사람의 각각 개인 신체 대사나 뭐 신진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정말 알맞은 대답이긴 한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죠. 왜냐면 딱 명확한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광호야라는 사람이 그거를 수치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게 정답이 있다, 정답하고 근접하다, 이거를 논문을 토대로, 외국도 한국도 여러 나라의 논문을 토대로 이러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수치적으로 수학적으로 봤을 때 니네의 몸이 나온다 라는 거를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 헬스를 접하고 PT를 안 받고 있는 이제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명확하게 답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의 프로그램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내 생각에는 바디빌딩을 그렇게 수학적, 수치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광호야님이 말하는 건 한 세트를 할 때 뭐 1분을 반복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2개씩 5세트를 5분 안에 진행해라. 그걸로 하루에 뭐 1시간 반을 운동해라. 그리고 뭐 월화수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날은 쉬어라. 뭐 이런 형식인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상식이지만 뭐 사람마다 면역력, 대사 상태, 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12개씩 5세트를 해라, 5분 안에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개수와 종량을 정해준 것이지 그 운동의 퀄리티를 정해준 건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 어떤 속도로, 어떤 고립 능력으로, 얼마만큼의 주동근 사용으로, 어떠한 자세로, 뭐 어떠한 집중력과 몰입으로 운동을 할지는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모든 걸 합해서 퀄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퀄리티로 어떤 신체 능력과 어떤 운동에 대한 이해도로 운동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너는 1시간씩 10분 동안 7세트를 해라. 그런 이후에 요렇게 프로그램을 돌리면 몸이 나온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 정답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운동을 오래 한 이제 저는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단력이, 구별력이 있는 거고, 근데 일반인들이나 헬스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봤을 때 되게 시원하게,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은 대중들과 일반인들에게 빠른 어그로와 관심, 빠른 시간 내에 구독자를 늘릴 수 있던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나 트레이너, 바디빌더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밀고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그렇게 하면 몸 안 나오는데? 이러면서 이제 시비를 걸거나 아니라고 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던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몸 만들기에 정확한 정답을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똑같이 내가 이 사람한테 1kg, 500을 먹이더라도 그 각각 따라오는 반응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헬스장을 지금 4년째 운영 중인데 제가 2년 차까지는 인바디 기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바디 기계를 아예 없애버린 지 2년이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인바디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게 내가 몸을 만들어주고 운동을 시키는데 퍼센티지 정도로 어느 정도의 도움이 첨부가 될 수도 있지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제가 선택을 판단을 해서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회원들은 인바디도 재지 않고 어떤 수치 수학보다는 제가 이제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체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제가 좀 지켜보고 가리키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저도 정답이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의 각각 개인에 맞는 그 신체 상황과 운동 능력과 몸을 만들기에 최적화된 효율을 뽑아내는 여행이자 과정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광호야도 정답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아니고 나도 정답이라고 말하기에는 아니다. 다만 우리는 그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제 트레이너이자 전문가가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선호 선수와 마왕님이 광호 씨에게 배웠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왜 그 사람에게 배웠나요? 마랑이나 마선호라는 사람은 뭐 인플루언서거나 셀럽이거나 아니면 마선호 선수는 뭐 인지도가 높은 경기 성적이 되게 좋은 이제 보디빌더란 말이죠. 근데 그런 인지도 높고 이제 이름 있는 선수들이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왜 이제 자기보다 몸이 더 안 좋은 선수로서 경기력이나 성적이 더 안 좋은 사람한테 배우고 있느냐. 또 그거에 따라서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배우면 이 사람이 진짜 최고 아니야? 이 사람이 정말 정답이고 대단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일단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트레이너나 코치들이 자기가 이제 마케팅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류 선수들 탑 선수들이랑 어떤 레슨적인 부분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유명한 선수죠. 만약에 로니 콜먼, 제이 커틀러 같은 사람한테 뭐 한 달에 내가 300만 원씩 줄 테니까 너가 나한테 배우는 척 우리가 영상도 좀 찍고 활동을 같이 하자. 그럼 대외적으로 내가 너한테 물질적인 이득과 여러적인 뭐 스폰과 지원을 할 테니 너가 이렇게 나한테 이미지적인 뭐 브랜딩, 마케팅적인 도움을 좀 줘라.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어떤 정도로 실력을 갖고 있냐? 내가 진짜 어느 정도 전문가가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저런 대단한 사람 저런 한 분야의 탑 클래스 저런 프로들을 가르친다? 그럼 이 사람이 최고가 아닌가?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리키는 사람을 대단한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우월하고 대단하게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그런 심리를 가지고 일반 헬린이들, 초보자들, 개, 돼지들이 찾아간단 말이죠.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거래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물론 뭐 마선호 선수랑 그쪽 부분이 그랬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뭐 사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코치라는 걸 꼭 자기보다 몸이 더 좋은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능력이 또 뛰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마선호라는 형님이 자기보다 이 사람이 경기력 성적 부분은 뭐 덜 나왔지만 다른 예를 들어 영양이라든지 자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많거든요. 코치로서 그런 부분에서 뭐 뛰어나다 자기보다 우월하다 내가 도움 받을 부분이 많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 선택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이유와 원인으로 찾아가고 배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사례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트레이너가 대단한 사람 어떤 한 분야의 탑클래스 프로 엄청난 사람을 지도한다는 그 이유 단 하나만으로 내가 우월한 사람 최고 원탑이 된다는 이유는 못 된다.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냥 유명 인사를 가르치고 있을 뿐이지 그거 하나만으로 인해 일반인들은 너무 강력한 극강의 신뢰도를 갖고 저 사람이 정말 최고구나 저 사람이 맞구나 저 사람이 전문가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건 조금 오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자연상 광화님의 운동평가 및 몸평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신 궁금한 부분들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고요. 강보TV의 김도현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